네, 그럼 지금부터 PR 308번 비주얼 컨셉 리즈닝 네트워크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TS 이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거는 예전에 병학님이 그 The Consciousness Prior를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뉴립스에서 벤지오 교수님이 발표했던 시스템 2 그 컨디션 강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작년 무렵부터 이제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요슈아 벤조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 논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이 활용한 방법론이 뭔가 좀 호기심이 생겼고요.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논문 저자 두 분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문이 잘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논문을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VCR 레슨 멀티 브랜치 구조를 가진 CNN에 레지듀얼 블락을 플러그인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면 됩니다. 글로벌 컨텍스트를 잘 캡처해가지고 로컬 디스크립터로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뽑아내진 이제 abstract factor 혹은 그 비주얼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컨셉들과 잘 인터랙션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프로세싱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리즈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 논문에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요 순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 이 VCR-led 메소드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오히려 모티베이션이나 릴레이티드 워크 쪽이 좀 내용이 많아졌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 연구가 나왔는지를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모티베이션을 보면 보통 CNN이 왜 잘 되는가에 대해서 로컬 커넥티비티, 웨이트 쉐어링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 로우 레이어에서 로컬 피처를 잘 뽑아내고 그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스태킹 되면서 점점 더 좋은 글로벌 피처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2016년 그 닙스에서 발표됐던 루오 논문을 보면 실제로 레지넷 18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 이 theoretical한 receptive field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오는 맵에서 보면 74 by 74 정도가 커버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는 이제 사이퍼 10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펙티브하게 보는 부분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봤더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트레이닝 전보다 트레이닝 후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다이아미터 기준으로 전체 그 이론적인 리셉티브 필드 대비 한 4분의 1? 학습되기 전에는 한 5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는 보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effective receptive field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를 지나면은 굉장히 빨리 디케이를 해버리는 특성이 있고 그 원인으로는 뭐 렐루 같은 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그 theoretical한 receptive field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컨텍스트를 캡처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커널이 모든 스페이셜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쉐어되면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측면에서 일단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그 풀링 오퍼레이션하고 특히 이제 결합을 하면서 스페이셜하게 그 전체적인 그 영상의 하이에르키를 잘 학습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그 덴스하고 로컬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좀 하이 레벨 리즈닝에 해당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사실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추럴 랭귀지하고 연관될 수 있는 어떤 좀 앱스트랙트한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컨셔스니스 티어리까지 연계를 해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CNN의 일반적인 어떤 장점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도출된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VCRlet을 제안을 하고 이 VCRlet이 글로벌 컨텍스트를 잘 효과적으로 캡처를 하면서 또 그 와중에 하이 레벨 비주얼 컨셉에 대한 어떤 리징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The Consciousness Prior 논문을 보면 이 벤지오 교수님이 2017년에 버전 1을 발표를 했고 2019년에 그 업그레이드 버전 2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링크에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닙스 발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 벤지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영상은 그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한 거고요. 좀 핵심 메시지를 여기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인지신경과학적인 어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티어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하이 디멘셔널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존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unconscious state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아마도 RNN 같은 형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동적으로 그 익스트랙트 하는 그런 로우 디멘셔널한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컨셔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그 컨셔스라는 게 실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녀석인데 결국은 우리가 아주 뭐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것저것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어떤 팩터들 간의 관계들을 핵심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거를 인풋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도 또 이렇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컨셔스 스테이트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버전 1에서는 RNN 형태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마도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좀 성공적으로 잘 적용된 거를 보면서 그 RNN이란 이름을 Consciousness Process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게 결국 그 특정 시점에 활성화된 팩터들 간의 스파르스한 그래프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걸 제시를 하면서 요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구현해 보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 논문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거는 레즈넥스트인데요. 이 레즈넥스트는 아마 진원님이 살짝 다루셨던 것 같은데 멀티 브랜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멀티 브랜치 아키텍처는 뭐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룹 컨볼루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레즈넥스트 같은 경우는 4개씩의 채널을 각각
브랜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플릿 되어서 트랜스폼 되다가 마지막에 멀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걸 중간에 컨캣한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건 아니면 그룹 컨볼루션을 하건 결국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VCR렛은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관련이 있는 게 앞서 살짝 봤을 때 이제 컨셉 샘플러라고 하는 게 결국 어텐션을 가지고 스코어를 얻어내는 부분인데, 어텐션 하면 또 트랜스포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글로벌 컨텍스트를 잘 캡처하기 위한 선행 연구 중에서 아마 가장 성공적일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컬 디스크립터를 키 밸류를 가진 셋 개념으로 다루기 때문에 스페이셜한 포지션에 상관없이 어텐션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를 쿼리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셀프 어텐션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살짝 해볼 수 있고요. 또 넌 로컬 네트워크, 요거는 아마 태우님이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레지듀얼 모듈 내에서 스페이셔 템포럴 정보를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인베딩을 하는데, 이게 뭐 2D 같으면은 스페이셜한 정보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요거를 그 플래트닝을 해서 플래트닝 한 거를 두 개를 하나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전체를 서로 간에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치 요 부분이 이제 콜이고 요 부분이 키에 해당하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그 밸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 콜이 키의 셀프 어텐션을 구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요 키에 이제 반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 그런 연구였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넌 로컬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떤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리즈닝 과정은 좀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ENet하고 CBAM 요것도 아마 태호님이 다뤘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마지막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했던 게 SENet이죠. 기존의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에 플러그인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 풀링을 한 다음에 넌 리니어리티를 줘서 이 채널 와이즈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서 그거를 마지막에 채널 와이즈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만 했더니 해서 플러그인을 했더니 기존 레지넷보다 SE 레지넷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고, CBAM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 어텐션뿐만 아니라 유사하지만 이제 그 대상을 스페이셜 쪽으로 바꿔가지고요. 그리고 풀링을 쓰긴 하는데 스페이셜 어텐션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한 번 더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이거는 한국 분들이 아마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요 논문에서 나중에 그 실험에서 비교할 때 계속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CNet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비교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넌 로컬 네트워크의 그 심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을 살짝 보면 그 넌 로컬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니까 콜이 포지션이 뭐 좀 이렇게 웬만큼 바뀌어도 어텐션 맵이 거의 차이가 안 생기더라 라는 옵저베이션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원래 그 NL 넌 로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플래튼한 굉장히 큰 그 쿼리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이 보시는 것처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처럼 극단적으로 작고 스태틱, 학습이 끝나면 스태틱해지는 이런 애로 대체를 해봤는데 잘 되더라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요 컨텍스트를 모델링 하는 거는 그렇게 심플리파이드 NL
넌 로컬로 하고요. 요 아랫단에 이제 트랜스폼 하는 부분은 약간 또 스퀴즈 SENet 쪽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넌 리니어리티 부분을 추가하는데 뭐 레이어 놈 같은 걸 넣는 건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넣어서 최종적으로 D처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넌 로컬 네트워크하고 거의 성능이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가끔 더 성능이 좋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VCR넷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 글로리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레지듀얼 블락 형태로 플러그인 되는 그런 모듈을 제공하는데 이전 이 그림이 좀 사실 좀 잘 얼핏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되게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어썸션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예, 읽기가 좀 되게 힘든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레이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 레이튼 노드 간의 인터랙션을 반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로 리버스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듈레이티드 된 어떤 그 피처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요거는 VCR 넷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좀 컨셉추얼리만 설명을 해보면 여기 앞단에서 이제 어떤 피처 맵으로서 들어온 인풋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non-local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그 플래튼을 시킨 형태로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쪽이 이제 밸류로 인베딩하는 부분이고 요쪽이 스태틱 쿼리 방식으로 키 쿼리 어텐션을 구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여기 반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n by c 디멘션의 어떤 노드 스테이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요 영역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일종의 그 그래프 레벨에서 연산한 요 영역을 인터랙션 스페이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때 그 노드의 수가 n인데 요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것 같아요. 딱히 이걸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한 거는 없고 그냥 다른 모델에 맞춰가지고 n을 얼마로 정했다, 뭐 128인가 이렇게 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n이라는 거는 채널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로리 같은 경우는 꼭 레진 넥스트처럼 멀티 브랜치 형태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레진넷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플렉서블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n 개의 어떤 그 피처 노드를 가지게 되고 이 n 개의 피처 노드는 결국 이 오리지널 피처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 피처들이 이렇게 웨이티드 썸 형태로 웨이티드 글로벌 풀링이라고 뭐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된 어떤 것들이 노드가 돼서 그 노드가 n개가 있고 그 n개의 노드들이 여기서 A가 이제 어드제센시 매트릭스인데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스 타겟 간의 어떤 그 엣지 웨이트를 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아이덴티티하고 빼는 거는 셀프 커넥션을 아마 제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디멘션을 맞춰줘서 그 여기서 이제 리버스 프로젝션은 사실상 이거를 그냥 그 트랜스포즈 한 걸 그냥 바로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쓰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 원래 밸류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에서 이제 그 일종의 프로세싱이 된 노드 그 레이턴트 노드 레벨에서의 어떤 그 컨셉을 이제 여기다 거꾸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웨이티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해서 이제 이 그 메인 스트림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원바이원 컨볼루션 아마 그 디멘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related work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나올 건데 이게 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원래 클레버 같은 요 그림으로 표현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크로스 모달 태스크에서 이렇게 인풋 모델리티가 랭귀지고 아웃풋 모델리티 내지는 요거를 활용해야 되는 모델리티가 이제 영상인데 이런 크로스 모달 간에 어떤 중간에서 퓨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방법으로 제시가 된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CNN으로 프리트레인드 CNN으로 이제 뭔가 액티베이션 맵을 14 by 14 정도 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스태킹해서 뽑아놓고 거기에 이제 레지 블락을 몇 개를 이런 형태가 된 거 생긴 거를 돌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 액티베이션 맵에 스케일 팩터하고 쉬프트 팩터로서 요 앞단에서 얻어진 인풋 어떤 컨디셔닝 피처를 어, 인풋 모델리티 피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모양을 보면 사실 배치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배치놈 같은 경우는 스케일 팩터하고 쉬프트 팩터 자체가 런업을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팩터들 자체는 생성되는 거고 이 팩터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런어블 팩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겜마 같으면 F가 있고 베타 같으면 H가 있는데 요 각각이 이제 채널 와이즈로 혹은 피처 와이즈로 요 슬라이스된 각각에 대해서 인풋 X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인풋 쪽의 컨디셔닝 모달리티 그 피처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변화를 시켜서 런업을 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서 얻어내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프랙티컬하게는 요거를 슬라이스들을 쭉 다 스택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해서 아마 뉴럴넷 간단한 형태의 뉴럴넷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쉬프팅을 하는데 이 자체를 어떤 다른 그 러너블한 팩터로부터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그런 그 피처 인티그레이션 과정을 피처 와이즈 리니어 모듈레이션이라고 필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방법이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흐름은 그 레진엑스트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 내에서의 어떤 피처 인이 시작이 되면 이게 여러 개의 멀티 브랜치로 나누어지는 걸 표현을 하고요. 이 브랜치 내에서 브랜치가 예를 들어서 카디널리티가 32면 32개 브랜치가 생기고 총 128개 채널이 있으면 각 그룹별로 4개의 그 컨볼루션 그 맵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 바이 원으로 그 4개의 채널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3 바이 3으로 이제 좀 트랜스폼을 하는데 요 과정을 스플릿 트랜스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VCR 넷이 아닌 그냥 레진엑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컴브 원 바이 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멀지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텐데 여기에 이제 요 VCR 넷에 컨셉 샘플러 리즈너 모듈레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을 한 페이지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컨셉 샘플러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봤던 이제 유사한 접근 방식들에서 아이디어가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SENet이나 CBAM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그 들어온 인풋 피처 N을 가지고 그냥 글로벌 풀링 가지고서 어텐션이라고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서 얻어내게 되고 그거는 원 바이 P 틸다로 스케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P 틸다는 요 P가 이제 그 각 그룹별 채널 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거 나누기 4 한 거하고 그 4 하고 이제 둘 중에 미니멈이니까 최대 크기가 4가 되겠죠. 원 바이 4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가장 복잡한 방법은 non local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하고 좀 비슷한 방식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제 input feature in을 가지고서 그 쿼리를 글로벌 풀하고 콤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쿼리를 그 임베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콤브 원 바이 원만 가지고서 키 임베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밸류를 보낸 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키 쿼리 가지고 어,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서 소프트 맥스로 이제 노멀라이즈까지 한 다음에 그걸 이 밸류에다가 웨이티드 썸 형태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는 컴브 원 바이 원으로 그 디멘션을 맞춰줍니다. 원 바이 p 틸다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 바이 p 틸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컨셉 샘플러를 통해서 도출되는 컨셉 스테이트에 해당하고요. 요게 1 by p 틸다 디멘션을 가지는 이 HC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컨셉인 거예요. 컨셉. 그리고 중간에 B는 그 둘 간의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인데 이게 사실은 GC넷하고 거의 비슷해요. GC넷에서처럼 쿼리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것 없이 원 바이 원 스태틱 쿼리를 써서 해도 된다 해서 이제 접근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거고요. 그 어테션 스코어 만들고 여기다 이제 밸류에다 웨이트 썸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 수식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 바이 p 틸다짜리 컨셉 스테이트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컨셉 스테이트들이 그 이제 그 카디널리티를 C라고 표현하고 이게 결국은 브랜치 수이기도 하고 컨셉 수이기도 한데 이 C by C 어드제선시 매트릭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제선시 매트릭스가 이제 사실 트레이닝하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 로 쪽이 이제 소스 컨셉이고 이 컬럼 쪽이 타겟 컨셉으로 이렇게 엣지 웨이트가 여기 어사인이 되는 형태로 학습이 됩니다. 원 다이렉셔널 엣지이고요. 그래서 요 엣지는 결국은 이제 어떤 컨셉과 컨셉 간의 릴레이션십 디펜던시를 의미하는 걸로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 소스 컨셉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된 소스 스테이트 컨셉 스테이트를 H 틸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 H로부터 다른 타겟으로 이 엣지 웨이트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한 결과를 원래 오리지널 컨셉 스테이트에 더해서 배치 노멀하고 렐로 한 거를 요 업데이트 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한 것 같아요. 다른 컨셉과의 어떤 인터랙션들을 반영을 하되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일단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넌 리니어리티도 주고 요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H는 이렇게 컬럼 벡터들이 쭉 모여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학습 이 끝나고 나면 이 어드제선시 매트릭스가 이제 스태틱하게 픽스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스태틱하게 픽스 되는 것조차도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형태예요. 이 어드제선시 매트릭스에서 그 각 그 로, 그러니까 컨셉별 로우가 있으면 그 로우를 결국은 그 컨셉 스테이트 곱하기 엣지를 대표하는 어떤 웨이트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웨이트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탄 H 하이퍼 탄젠트를 줘서 이제 넌 리니어리티도 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새로운 그 어드제선시 매트릭스에 같이 곱해지는 그 컨셉의 어떤 인스턴트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스테이트의 어떤 인스턴스가 있을 텐데 그거가 이 내부에도 또 한 번 더 반영이 되는 일종의 어텐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적으로 인퍼런스 타임에도 이 어드제선시 매트릭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즈닝 조금 전에 했던 과정이 리즈닝 과정인데 이 리즈닝 과정은 특징이 이 채널들을 가로질러서 어드제선시 매트릭스라는 형태로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컨셉 모듈레이터로 돌아오면 요건 다시 채널 와이즈로
브랜치 와이즈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이제 업데이트된 컨셉을 이 메인스트림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름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는데요. 필름이 리마인드 해보면 어떤 스케일링을 하고 쉬프트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스케일 쉬프트 팩터 자체는 이 자체가 런업을한 건 아니고 어떤 런업을한 다른 아이들로 인해서 생성되는 그런 팩터들이었죠. 그래서 그 생성되는 팩터들이 이제 WB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업데이트된 그 컨셉 스테이트를 집어넣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각 채널별로 일종의 그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사실 여기까지가 메인 연구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나중에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픽셀 레벨의 그 모듈레이션을 좀 확대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 파라미터 수만 늘어나고 그렇게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성능을 올리긴 합니다. 앞에서 샘플러에서 봤던 요 맵, 어텐션 맵을 맥스 값으로 리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 위에 그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식에서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티드 컨셉이 전체적인 그 어텐션 맵을 통해서 픽셀 레벨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전체적인 뭐 컨셉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이제 좀 디테일 임플리멘테이션 수준에서 요약을 해보면, 각 브랜치 와이즈로 구현을 한 경우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컨셉 샘플러 다음에 리즈너는 요 브랜치 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거고요. 요게 이제 그룹 컨볼루션을 활용한 형태가 되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브랜치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이 나올 거고, 컨셉 샘플러는 쿼리 키 밸류 이런 형태로 셀프 어텐션을 해서 원 바이 p 틸다의 어떤 그 컨셉 스테이트를 얻어내는 과정이고, 리즈너는 그것들 간의 어드저센시 매트릭스를 활용한 업데이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듈레이터는 이거를 이제 그 필름 라이크하게 그 메인스트림으로 합치는 그 알파의 H 알파, 예, 다시 보죠. 알파의 XC, 피처 앞단에서 올라온 피처죠. 피처를 스케일하고 쉬프트하는 이런 방식으로 메인스트림에다가 이제 모듈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일반적인 레즈넥스트 흐름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 이미지 넷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보시면 이제 그 베이스라인 레즈넥스트 50을 썼고, 거기에 SE를 적용한 거, SEBAM, GCNet을 적용한 거, 글로리까지 해서 이렇게 5개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VCR 적용한 버전이 탑 1이나 탑 5 공이 가장 에러율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 소타는 탑 1 에러가 10% 이내로 막 오고 이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요 베이스라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쨌든 파라미터 수가 거의 늘어난 게 없는데, 그리고 플랍 수도 거의 차이가 없는 아주 경제적인 그 플러그인을 가지고서 성능을 꽤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거보다는 다 좀 괜찮게 나오는데, 글로리에 비해서는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좀 낮게 나옵니다. 아마 이 이유 때문에 픽셀 레벨로 이렇게 또 확장을 해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낮게 나옵니다. 이 저자는 그 이유가 아마 이 미니 배치가 사이즈를 16으로 했다라고 해요. 이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배치 노말의 문제,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배치 노말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실험까지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픽셀 와이즈 레벨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요. 네,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리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이 파라미터 수의 증가를 보면 글로리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50% 스레시홀드나 75% 스레시홀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씬 레코니션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액티비티 레코니션까지도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어, 근소하나마 더 에러율이 낮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그 샘플러, 리즈너, 모듈레이터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를 선택하면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나머지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인데요. 세팅이 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어, 아까 봤던 그림에서 그 풀링을 가지고 샘플링한 경우, 그다음에 스태틱하게 샘플링한 경우, 다이내믹하게 한 경우 봤을 때 다이내믹하게 한 게 가장 좋더라라는 거고요. 태스크 자체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그리고 리지너를 봤을 때는 어, 그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업데이트 없이 컨셉 스테이트를 그대로 모듈레이션 하는 경우, 컨셉 스테이트를 이제 스태틱한 어드제센시로 그 업데이트하는 경우, 그다음 다이나믹하게 하는 경우, 다이나믹하게 하는 게 가장 여기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파라미터 수도 더 작아지죠. 그리고 이제 컨셉 모듈레이터 쪽에서는 어, 스케일 팩터와 시프트 팩터 중에 뭐가 더 영향이 크냐 이걸 보는데 스케일보다는 시프트가 더 성능에 영향을 더 주는 걸로 나옵니다. 당연히 둘 다 하면은 이제 더 좋은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됐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본 걸 보면 요 왼쪽이 이제 티즈니로 그 컨셉 스테이트를 그 표현을 해준 건데요. 이게 지금 각 색깔이 각각의 그 브랜치 또는 컨셉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뽑은 거라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잘 디스인탱글 된 그런 피처를 갖고 있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텐션 맵을 보면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 이 GCNet에서는 우든 스푼에 대해서 그냥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글로리하고 이제 VCR넷 이 두 개의 비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우선 글로리를 먼저 보면 글로리는 그 레이턴트 노드 간의 어떤 릴레이션을 가지고 리즈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레이턴트 노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 간의 어떤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인지 보시면은 이게 각 그 레이턴트 노드 와이즈로 표출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디스팅글하지 않고 되게 꼬여 있는 느낌을 좀 줍니다. 예. 물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심오한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반해서 VCR넷 같은 경우는 뭔가 상당히 잘 정돈된 뭐 백그라운드만 보는 어떤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살결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 굉장히 괜찮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학습된 그 어드제센시의 이제 엣지 앱솔루트 밸류를 이렇게 32 by 32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각각 이미지 1, 2, 3, 4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밌는 게 각 이미지별로 일단 그 어텐션 맵이 좀 그 엣지 웨이트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이미지 내에서도 그 32개의 지금 컨셉 와이즈로 봤을 때 그 셀프 어텐션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면 대부분 검은 짙은 색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값들인데요. 굉장히 거의 연결이 없는데 스파르스하게 조금 밝은 애들이 존재하는 그런 스파르스 인터랙션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참 재미있고 이게 그 컨셔스니스 프라이어에서 벤지오가 얘기했던 컨셔스라는 게 결국은 스파르스 팩터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주는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그 컨클루전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CR넷이 이렇게 컴팩트하게 임플멘트가 잘 돼가지고 글로벌 컨텍스트도 잘 캡처하고 그리고 하이 레벨의 어떤 비주얼 컨셉들을 리즈닝하는 것까지도 뭐 아까 디스인탱글 잘 된 것처럼 보이는 리프레젠테이션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도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이런 스플릿 트랜스폼 후에 어텐드 인터랙트 모듈레이트 하는 접근이 좀 더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개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컨셉 와이즈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특화해서 러닝을 시키고 리즈닝을 좀 이렇게 더 좋게 하려면 지금 사실 32개 컨셉인데 32 바이 32 어드저센시도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뭔가 그 덴스한 거에서 벗어나서 좀 스파르스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어떤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거는 하이 레벨 리즈닝이 필요한 어떤 태스크 그런 태스크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네트워크의 그 각 브랜치별로 임플리시트하게 어떤 컨셉들이 사실 뽑아지는 건데 이거를 휴먼 레이블 컨셉과 익스플리시트하게 어소시에이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과연 가능한 작업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럼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